일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일본이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선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일본 언론과 일본 아베 정부는요, 우리 여당의 압도적 승리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강력한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일본에 대한 외교적 강경책, 그리고 뭐 지소미아 종료라든지 기타 어떤 뭐죠, 징용 노동자에 관련 미쓰비시 재산 압류와 처리 같은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나베하고 황교안이 이기기만 간절히 바랬던 거지. 근데 저도 너무 형편없이 져버렸다라고 걔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분석한 결과가 진짜 웃겨요. 국민이 선택했다라든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게 아니고 일본 방송에 나온 겁니다. 언론이 여당을 일방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와주긴 뭘 개뿔이 도와줘 기레기들이. 사실 도와줬다 그러면 BBC나 조금 도와줬을까. 외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외신이 도와줬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네. 국제 언론이 도와줬다 이런 말이 되는데, 아무튼 언론이 여당을 도와줘갖고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지들끼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세계 체육 대회를 포기를 하시고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역병 확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일본한테 쓰여져 있던 여러 가지 이미지, 가면들이 전부 다 뒤집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준법 정신, 졸라 사재기하잖아. 이제는 막 사재기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대. 네. 남이 산 카트에서 막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들을 훔치러 다니더만 서민들이. 준법 정신 투철하다 이거 없어졌고요. 청결, 네, 청소 안 해요 지금 일본 거리들.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싫으니까 쓰레기고 뭐고 길에다 막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친절, 네, 지금 목숨이 걸렸는데 친절한 일본 놈이 어디가 있어요? 네, 친절이 아니라 눈에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도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선진문화 대국이다, 의료 선진국이다, 일본 최고의 뭐 아니면 아시아 최고의 경제 선진국, 경제 발전국이다. 이게 전부 다 개소리인 게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한국에 역전을 했죠. 근데 전체적인 검사자 수를 비교해 놓고 보면 확진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어요. 거의 확실한 환자 말고는 확진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숨어있는 사람을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그 환자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정도의 환자 말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산소 포화도가, 이제 90 이하면 사망인데, 한 93 정도 돼야 검사를 해준다고 하니, 보미 작가 말이 맞는 거지. 깔딱깔딱 할 때까지 내비두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확진자가 나오거나, 또는 뭐 감염 의상자, 접촉자가 나와도, 참 예의를 따져 이럴 때는 예의상 묻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될까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진술을 거부한다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강제로라도 찾아내든지 조사를 통해서라도 확진자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시군요 라고 의견을 존중해서 그럼 알아서 잘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2주일 동안 나오지 마세요. 이게 이제 얘네들의 방역 대책인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죠. 네. 너무나 도덕적이고. 네. 그러면서 이 청개구리처럼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정반대로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가. 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청개구리 같은 대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요거는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의료 붕괴가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왜 현실화가 됐냐면요. 무증상 환자도 일단 병원에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가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진되면 그 병원 자체가 위험구역이 되면서 폐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하나 나올 때마다 병원 자체가 폐쇄가 되면서 의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 신규 발생 중에 50%가 의료인인 거예요. 얘가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던 의료인들이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도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 출근 안 하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진짜 아파서 누워버리는 방식으로 의사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일반 병원이 하나하나씩 문을 닫게 되고 감염자 지정 병원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심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초창기에 찾아내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병원 가면 역병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이 이미 자리를 꽉 채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 관절이 아파서 왔다든지 아니면 뭐 원래 천식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 자체는 아예 병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압 텐트, 그러니까 선별진료소, 사전진료소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병원을 들어오는 증상자들을 사전진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 위험성이 있나 없나를 분류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들여보내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집중치료시설로 보낼 수 있는 국내 수준의 선별진료소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야, 애초에. 근데 애초에 이거를 안 한 거죠. 우리는 이거를 메르스 때 겪은 거예요. 이때 경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너나 없이 병원을 받아버렸더니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거점 병원들이 전부 다 폐쇄를 당하는 꼴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안 되게끔 이 거점 병원을 들어오기 전에 사전 진료소를 설치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사전 진료소를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사전 진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전 진료소는요, 음압 설비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이제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줄일 수 있는 음압 설비를 갖춰진 텐트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왔던 사람의 어떤 그 호흡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음압병동과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 천막처럼 쳐놓고 자꾸로 올리고 내렸다 왔다 하면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오히려 감염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흉내는 냈는데 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흉내를 냈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은 올킬이 되게 되는 일종의 전염 확산 텐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선별 진료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병원에 병상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인구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뭐 4명 정도 돼 일본이 12명 정도 돼요. 인구비로 1000명당인가? 네. 그 정도 비율 될 정도로 우리나라 3배 정도의 병동을 많이 비율별로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병동들 가중에 집중 치료를 갖춘 병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 부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병실은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환자만 관리할 수 있는 병실이야. 지금 있는 이 역병에 대처할 수 있는 병실 수준은 전체의 뭐 10%도 못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호텔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환자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고, 확진된 환자 한 사람을
수용시키기 위해서 구급차가 80군데가 넘는 병원을 돌아도 이 환자를 받아주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 겉으로만 드러난 수치로만 드러난 어떤 병동 확보에 비해서 그 병동의 치료 수준이 형편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쓰던 마스크를 빨아서 쓰고 방호복이 없어서 비옷을 입고 또는 뭐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한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비옷 좀 보내주세요. 방역복이 없어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 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방역복이 A부터 D등급까지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맞춰가지고 이 4등급의 방어복들을 공급받고 그걸 통해가지고 완전하게 의료진을 보호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품귀였지만 요새는 넉넉하게 지원됐고 외국에 판매나 지원이 가능한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이 마스크를 판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뉴스를 했더니 야 죽어도 받지 마. 한국 저 마스크 주고 나서 통화 수업 해달라고 사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한국 쪽 마스크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아베가 주는 거 1000조가리 내가 쓸게 이러면서 지들이 막 엄풀하는 방송이나 SNS가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니들 줄 생각 없었어요. 우리 정부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인도적인 마스크 수출을 참전국 순위로 할 거라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국가들 우선순위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야. 일본 애들이 미치고 있는 그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는 없다는 소독제 없어갖고 아베 친척이 하는 아주 70도짜리 빼갈에다가 소독을 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독제가 대한민국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냥 그 주인도 없는데 널려 있어. 저도 홍대 앞에 사는데요. 그 홍대 공유 자전거가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를 인수하는 거기에 이 손소독제를 묶어놨어요. 따릉이. 예, 따릉이 인수하는데. 그래서 그 따릉이 새로 받을 때 거기서 손 소독하고 갖고 가서 이런 의미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가져가. 이렇게 들면 뽑을 수 있거든요. 안 가져간다고. 외국은 병원에 있는 것도 훔쳐가는데 없어가지고 우리는 버스 타도 있지 어디 가도 있지 내가 소독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 웬만한 데 가보면 꼭 뭐 병원 약국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공공시설 어디를 가더라도 소독제가 다 길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게 이게 뭐 일본은 상상을 못하는 거지. 선정이가 소독제랑 방역복이랑 마스크랑 준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나눠줘야 될지를 모른다고. 5천억을 들어가지고 일본 내에 있는 전체 가구에 마스크 2장씩 나눠줬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1억 3천만 장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첫 마스크였어. 마스크 원가는 300엔도 안 든 거예요. 300억 원도 안 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1억 장이 넘게 배포하는데 그 마스크 자체의 가격은. 근데 이게 나머지 5천억 가까이가 배송비로 다 날라간 거야. 쉽게 말해서 쿠팡한테 마스크 2장씩 넣어갖고 각 가정에 배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아니라 배달비로 다 나간 거란 말이죠. 제일 느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지금도 제대로 그 효율성이 안 돌아가고 있는 일본 택배에다가 이걸 다 맡긴 거야. 왜? 공공기관이나 일상적인 기관 안에서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일본 전체 가구 수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택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뭐 벌레 얘기하시는데 요것도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게 임산부 전용으로 50만 장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50만 개를 나눠줬는데 그 50만 개 안에 얼룩이나 벌레가 들어있는 오염된 제품들이 납품 공급이 돼갖고 학을 띠고 있는 거죠. 생각해서 스페셜로 줬더니 그렇게 된 거야. 노인용으로 1300만 개를 또 별도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만 쓰라고. 근데 이게 베트남산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탄력이 없어. 그냥 실이야. 묶으면 끊어져. 그래서 정부 공식 대책은 뭐다? 테이프로 붙여 쓰세요.
바꿔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정희가 나섰잖아요. 3억 장씩 대주겠다는 거야, 중국에서 수입에다가. 근데 공짜로 못 주니까 원가로 그냥 갖고 가세요. 라고 해도 인수를 못 해요, 정부가. 왜? 이거를 인수를 해갖고 개인한테 나눠줄 방법이 없는 거야, 젠장. 개인들한테 이거를 받아가라고 하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거를 다 비치를 해놓고 쌓아놓고 동사무소 직원이 한 명 한 명 오신 사람들 얼굴 보고 사인 보고 도장 찍고 갖고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 이게 얼마나 배포에 오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배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일본 안에 IT 계열 IT가 아니지 이런 거 유통이라든지 이런 그 행정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어? 지금 손정희가 1억 개가 넘는 손소독제를 중국에서 갖다 주겠다고 항구에다가 수출을 할 테니까 받아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정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손소독제 안전한 건지 위생 검증 받는데 1년이 걸려요. 지금 주신다고 하더라도 인수를 못해요. 이러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야.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일본은. 네. 나라에서 직접 한다 그래도 정말 웃길 일을 일본 국적도 아닌 일본의 한때 국적을 가졌던 제일교포 미국 현재 사업가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걸 갖고 가서 해보셔 하더라도 물건을 주지 마요. 주면 내가 이걸 나눠줄 방법이 없다니까. 그 돈이 더 들어 사실은 네 물건값보다 라고 고민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정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짜증이 나잖아 네티즌 입장에서. 야 그럼 손정희를 수상을 시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간 거고 아베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아베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아베가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혐한으로 한국 사람 욕하면서 또 북한과의 어떤 위기 상황 조성해가면서 이걸로 정권을 지켜온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탄탄하고 잘 나가고 있고 유생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방역 물자도 넘쳐나는데 지금 아베 해왔던 행적을 봐서는 도저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될 상황인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서 검체 시료를 받아가지고 대량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대량 검사를 한 시료를 한국에 보내서 검사를 해갖고 국민들의 98% 이상을 감염자가 아닌지 맞는지를 구분해 내지 않으면 앞으로 150만 이상의 감염자에 수십만의 사망자에 3년이 지나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일본 의료 당국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손을 못 벌리고 있는 거야. 아베가 우리한테 침뱉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계에서 야 그럼 아베를 내쫓고 이시바 시게루 같은 좀 친한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한국이 하달라는 거 다 해주고라도 관계 개선을 해야 이래 일본 국민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나 코로나 발생이나 확산에 대한 책임 없어. 지자체가 잘못한 거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잘못한 거고 외국에 갔다 온 외국 여행객들이 퍼친 거고 집에 있으라 그랬는데 돌아다닌 국민들 자체가 잘못한 거고 우리 일본은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돈 이제 1조 2천억 찍어가지고 N이에요. 1200조 원 아니 1조 2천억 정도 찍어가지고 이거 뿌려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나 계속 다음번 선거까지 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일본 국민들은 이제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 아베 얘기가 맥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 백신이 아비간이죠. 아베간이 효과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거를 맘 놓고 배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59개국에 저렇고 임상시원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지 지네 국민들한테 강제로 안 먹여요. 지금 강제 복용을 안 시킨다고 아주 위험한 중증 환자나 군대에서 일부 아비간을 투약하고 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안 한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전 국민한테 먹으세요 하고 홍보해. 너부터 먹고 매일매일 아비간 하나씩, 아니 세 알씩 먹어야 된다더라고, 이 효과를 보려면. 아비간 세 알씩 한 달만 먹어봐봐. 혹시 또 알아? 보미 작가가 지적한 너의 지병이 고쳐질지. 네. 어찌 됐거나 아비간을 치료제라고 홍보를 하면서 저나 지네 국민들한테는 안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이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이 의료복지 체계도 이번에 이제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키트 할 때 이걸 무상으로 지원을 못한 게 정책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 이 키트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머니, 이거를 노린 내부적인 암투 때문에 이거를 확산을 못 시킨 거야.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 어느 나라 물건이든 어느 기업 물건이든지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니들이 만들어서 납품해. 효과만 있으면 돈 줄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됐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는데, 자, 누가 납품업체를 하게 할까요? 이걸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 규정들을 만들고 이거를 법제화하고 뭐 이지랄 하면서 초기 방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베가 뭐 5천 뭐 하루에 5만 명 이상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못해. 실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 국민 98%를 전수 검사하기 이전에는 이제는 뭐 구분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료 병가를 맞아버렸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소리 없이 앓다가 죽으면 그건 니 탓, 고치면 나라 탓. 이걸로 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 겁니다. 공적보험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부 저기 많았습니다. 코로나 하는 데다 돈을 이렇게 쏟아붓으니 우리 의료보험 재정 걸레됐다. 우리 망했다. 우리 의료보험 끝장났다.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뭐 평가원에서 나오진 않았는데요. 올 겨울에 코로나 관련된 뭐 이것 때문에 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방문자,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기도 했고요. 겨울마다 발생하던 겨울 독감으로 인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요. 그 코로나가 발생했던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의 기간들 중에 총 의료비 지출 금액이 오히려 흑자, 지난번보다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면서 위생 방역을 잘 하는 바람에 그냥 대충 댕겼으면 생길 수 있었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폐렴이나 겨울 열감기, 그에 대한 합병증들을 막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의료비가 대략 줄 수도 있다고 지금. 네.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 우리나라 의료비 적자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365일 마스크만 끼고 다녀도 웬만한 감염성 질환에서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해방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도 훨씬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실험률이 나왔다니까요. 네. 이게 뭐 통계는 1년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있는 상황은 의료보험 재정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기초소득을 30만 원씩 1000만 가구를 주는데 세금 안내는 저소득 가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전 국민 10만 원씩, 모든 일본 국민한테 110만 원씩을 지급한다. 5월 말부터 지급한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일본은 이 디지털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얼굴 가서 확인하고 신분증만 이렇게 스캔하면 본인 확인이 돼요. 일본은 그거 안 됩니다. 일부리 이 자기 소속돼 있는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필로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야 그와 관련된 지원비를 수용할 수 있어요. 100% 본인이니까. 과연 이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일본의 재난소득을 5월 달부터 나눠주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 국민한테 다 나눠주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연말 안에나 갈까? 연말에도 힘들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민낯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올림픽 포기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정보 공작에 전 세계가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씨, 니네 이거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전염률도 낮고, 치사율도 굉장히 낮은 질병이라며. 이 보건의료의 선진국이라 일본 니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한국, 중국하고는, 한국, 중국의 정보는 신뢰 안 하고, 니들 정보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진압 못한 거 아니야? 니들 미필적으로 이거 고의로, 거짓말로 알린 거면 너희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 더 이상한 건 말이죠. 얘네들이 초기에 외국인 감염에 대해서 거의 그 무방비로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국자들, 자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을 비롯해갖고 한국하고 중국인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막았거든. 교를 열어놨었거든. 물론 일본의 입장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도 가공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사실 막은 건 아니었죠. 일부 성에서 막았지. 근데 이제 어떤 막기는 막았지만 실패한 거지만 우리는 막지 않고 이거를 풀어놓으면서 심지어는 확산까지 막았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이걸 때려 막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어떤 신규 제품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새로운 거래선 확보가 훨씬 더 유리한 거야. 일본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일본으로 갈 바이어가 어디로 오겠어요?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야. 일본과 한국 같은 경제 구조화에서 쇄국 정책을 편다는 얘기는 굶어 죽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우린 쌀이라도 많지. 일본 얘네들은 식량 자급도도 떨어지는 애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 따위로 나라를 막아놓고 자국에 있는 자국의 비상 상태를 선포해 놓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저걸 단기에 종식을 못 시키면 일본은 2년 3년 동안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베 정부의 초기 은폐, 부정, 통제 이따위가 다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대국 얘기 좀 하고 가고 싶어요. 네, 그 세계에서 이제 그 레이디 가가가 주최적으로 원월드 투게더라고 하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뮤지션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옛날 밴드에이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프리카 기아를 위해서 모금하기 위한 일종의 행사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 비슷한 행사를 레이디 가가가 주최가 돼갖고 하고 있는데 에, 그때만큼 열기가 없어. 그러니까 세계 유명 뮤지션들 뭐 폴 맥카트니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 웬만큼은 다 나왔거든. 레이디 가가도 기본적으로 기본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그 요즘 같은 시절에 3천만 뷰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전 세계에서 다 생중계를 했는데. 아,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됐든 어떤 뭐 페이스북이 됐든 전체적으로 리뷰가 3천만 뷰밖에 안 나왔어 이게. 근데 이 시기 때 보면 또 미치겠구나. BTS가 말하자면 온라인 콘서트 영상 송출했죠.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이제 새로 한 건 아니고 과거 콘서트를 편집해가지고 이 영상 송출을 했는데 네. 여기 조회수가 5천만 건으로 레이디 가가의 그룹들이 한 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기록을 네. 세웠어요. 심지어 동접자가 220만 명. 동시. 그 안에 제가 있었어요. 시끄러워요. 아이, 저이씨. 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애들이 자존심이 막 상한 거지. 지네 뭐 아라시라고 난 잘 모르는데 BTS에 대항하는 그룹이라고 뭐 만드는 아라시라는 그룹이 있대. 그 그룹이 훨씬 더 잘 나간다는 거야. 다 30대 넘었다더만. 뭐 이러면서 40대 받아보는데 무슨 그래? 30대 넘은 그 거예요. 보이그룹도 아니네. 중년 그룹이네 가짜가 아라시는. 좋겠어. 뭐 그러면서 실질적인 인기는 아라시가 더 있는데 BTS가 막 저렇게 나가는 거는 조작이다. 뭐 그 뭐라 그러지? 이 기계 돌려갖고 여러 명 그 보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돌린 거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막 이러면서 막 전신 승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 안에 있었던 분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댓글창에. 그래갖고 저와 있었던 분. 그러면서 이제 지네들이 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수 트위터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어떤 댓글이 뭐냐면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중국은 쫄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반대 급부를 해갖고 일본이 지상낙원이 된다. 라고 하는 댓글을 올려놓고 이걸 좋아요를 올려가면서 막 정신승리를 하고 있더란 얘기지. 지상낙원? 그냥 나가리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일본은 국가적인 정책성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이미 뭐 어떻게 더 이상 허물어질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누구였죠? 로저스 할아버지 있었죠? 일본을 엄청 싫어하시는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음. 그 사람이 그 작년 초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일본은 앞으로 죽창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소비세가 본격화되고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 일본 전문인은 죽창 들고 뛰어나와서 밀란 일으킬 거다 그랬는데 지금이 딱 그 전 단계. 김노들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좋아. 근데 지상 나가리 된 일본이 이짐 로저스의 말대로 진짜 에도 시대 때 밀란처럼 굶주리고 살기 힘든 코로나에 걸렸으나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뒤집힐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자꾸 우리나라가 뭐 지원해준다, 대통령이 뭐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해서 이긴 자로서 이렇게 강자로서 손을 내미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한국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 붕괴 직전이라 일본이랑 통화 사업하고 싶어서 저런다. 한국에 들어가 있는 사채업자들 다 나와라. 한국 경제 이 기회에 망하게 하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뭘 믿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니네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손 뗀다. 진짜 안 도와주면 니네 1억 3천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죽거나 환자될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이 뭐. 니네 98% 전부 다 확산된다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호프스트라데? 호프스라데? 아무튼 호프스트라 대학교의 장폴 로드리그라는 교수가 지금 앞으로 세계 각국이 자급자족을 실시하고 자급자족이 안 되면 안정적인 수입선을 위해서 이동하게 될 거고 중국, 베트남에 의존돼 있던 세계 생산 거점이 한국으로 몰린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다 그래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 말만 장폴 로드리그지 이거 한국 사람 아닌가 의심해요. 애청자인 것 같아요. 왜? 내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장씨구나 이분. 네. 같은 장폴 교수의 얘기가 우리 그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대서특필될 만큼 지금 한국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고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게 한국인데 너무 눈에 보이게 청개구리 짓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더 이상 그 손을 대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국격과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 이제는 지네들 일부 정신 차린 우익들과 46% 아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오래된 자민당 독재를 완전히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일본은 한거불능이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네 번째 연속으로 시민들의 승리를 갖고 오고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우리 민주당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씩 반면교사로 알아내게 가는 거고 이러한 우리 국가와 행정부와 정당이 절대 일본식의 정당으로 폐기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나마 남아있는 썩은 뿌리들마저도 완벽하게 캐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